유학 한 번 안 다녀온 사람이 무슨 수석 셰프를 합니까? 이 고기 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수로 재료를 바뀝니까? 이 업체와 몇 년째 거래하면서 왜 유독 이 가격만 이상하게 비쌌던 겁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어디에 사시나요? 지금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다온은 서울 강남의 한 프랑스 정통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보조 셰프였습니다. 20살 무렵 작은 식당 주방에서 칼을 처음 잡은 이후로 단 하루도 주방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유학을 떠날 때 그녀는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며 손끝으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보다 매일 재료를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몸으로 익힌 감각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누구보다 재료를 잘 알았고 누구보다 손이 빨랐지만 그녀의 자리는 늘 보조였습니다. 승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의 이름은 조용히 빠졌습니다. 이유는 매번 같았습니다. 유학을 다녀오지 않았다는 것. 그날도 여느 아침과 다르지 않게 조회가 시작됐습니다. 흰 조리복을 입은 20명 남짓한 직원들이 홀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홀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그룹 총괄 이사 오태윤이 정장 차림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오태윤은 화려한 이력보다 실제 실력을 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수석 셰프 자리를 새로 뽑으려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는 늘 최민재의 판단으로만 정해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태윤의 시선이 강다온에게 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오래 계신 분이 강다온 셰프님이시죠?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총괄 셰프 최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민재는 프랑스의 이름난 요리학교를 나온 이력을 늘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을 평가할 때도 실력보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그는 강다온이 언급되자마자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유학 한 번 안 다녀온 사람이 무슨 수석 셰프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홀 안 모두가 들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강다온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질수록 더 깊이 박히는 말도 있었습니다. 최민재는 곧바로 다른 이름을 꺼냈습니다. 수석 자리라면 윤서희 셰프가 맞습니다. 파리에서 공부했고 트렌드도 제일 잘 압니다. 윤서희는 강다온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셰프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몇 년간 유학을 하고 돌아온 그녀는 화려한 플레이팅과 감각적인 메뉴 구성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도 몇 차례 했고 젊은 셰프로 소개되는 일도 잦았습니다. 최민재는 입사 초부터 윤서희를 눈여겨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를 앞세웠습니다. 중요한 시식 자리나 손님 접대 자리에는 늘 윤서희가 먼저 불려나갔습니다. 반면 강다온은 주방 안쪽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소스를 만드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서희는 그 시선을 알면서도 굳이 나서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윤은 최민재의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손에 든 자료를 내려다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경력도 실력도 말로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주말 그룹 회장님 가족이 참석하는 만찬이 있습니다. 두 분이 각자 메뉴를 준비해서 발표해 주세요.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태윤의 시선이 강다온과 윤서희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최민재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굳이 이런 방식까지 필요합니까?
서희가 적임자인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요. 오태유는 그 말에 잠시 최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공정하게 뽑는 게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최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강다호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학 한 번 안 다녀온 사람이라는 말이 유난히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조리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장이 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그 수첩은 그녀가 10년 넘게 써온 기록장이었습니다. 재료가 들어온 날짜와 산지 보관 온도와 계절에 따른 미묘한 맛의 변화까지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만찬까지 남은 시간은 나흘이었습니다. 강다호는 그 나흘 동안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매 순간이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창고에 쌓인 재료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10년 동안 써온 수첩은 이제 손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온도에서 어떤 향이 사라지는지 그녀만의 언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녀는 이번 만찬에 올릴 메뉴를 조금씩 그려나갔습니다. 반면 윤서희의 준비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최신 요리 잡지와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 메뉴를 참고하며 화려한 구성을 짜는데 집중했습니다. 최민재는 매일같이 윤서희의 사무실에 들러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번엔 플레이팅에 더 힘을 줘. 회장님 가족이면 눈으로 먼저 만족시켜야 해. 윤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화면을 넘겼습니다. 셰프님 말씀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 안의 재료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강다온이 재료를 살피던 어느 날 밤 낯익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에는 몇 달 전부터 자주 보이던 유통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안에 든 고기를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손끝에 닿는 느낌이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아주 옅게 남아있는 냄새였지만 그녀의 감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그 상자의 입고일과 상태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같은 업체에서 들어온 재료들의 기록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비슷한 미묘함이 몇 차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부분에 작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별다른 확신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렸습니다. 그날 밤 강다호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중요한 손님을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료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조리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손님 중 한 분이 식사 도중 몸이 좋지 않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녀는 재료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유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수첩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앞의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업체의 이름을 다시 한번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만찬 당일까지 이 재료는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재가 주방을 둘러보다 강다운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녀가 살피고 있던 상자를 힐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그 업체 재료 계속 쓰고 있지? 오래 거래한 곳이니까 믿고 써. 강다운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들어 상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민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괜한 걱정 말고 준비나 잘해. 이번 자리 놓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다운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그 업체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 만찬에서는 다른 재료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재료를 손님 앞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다시 열어 다른 재료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녀는 가장 늦게까지 주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수첩을 넘기는 그녀의 손끝에는 1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시간이 이제 조용히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그녀만의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인은 사무실에 남아 메뉴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화려한 사진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따온 플레이팅 스타일과 최신 트렌드를 담은 슬라이드였습니다. 최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와 그 화면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회장님 가족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야. 윤서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셰프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최민재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번 자리는 자네 걸로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비만 잘해. 윤서인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재료를 직접 다뤄본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강다운에 대해서도 딱히 나쁜 감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늘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강다운은 창고 한쪽에서 다시 재료 목록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유통업체에서 들어온 상자들을 따로 모아두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기록해 두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입고 기록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같은 재료인데도 유독 이 업체에서 들어온 것들만 가격이 다른 곳보다 눈에 띄게 비쌌습니다. 그녀는 그 부분에도 조용히 표시를 남겼습니다. 당장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은 아니었지만 마음 한편에 계속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확인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겠다고. 그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만찬을 이틀 앞둔 날 강다운은 마침내 메뉴 구성을 마쳤습니다. 검증된 재료들로만 이루어진 담백하고 정직한 구성이었습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첩을 펼쳐 메뉴 하나하나에 사용할 재료와 조리 온도를 다시 한번 적어 내려갔습니다. 창밖은 이미 캄캄해져 있었고 주방에는 그녀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10년 동안 쌓아온 기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번 기회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려던 그녀의 눈에 다시 그 유통업체의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만찬이 끝나면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우선 눈앞의 만찬에 집중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주방 문을 닫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이면 만찬을 하루 앞둔 마지막 준비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다호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를 버티게 한 건 다름 아닌 재료 앞에서의 정직함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조은이 있는 그대로의 맛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만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룹 회장님 가족이 저녁에 방문한다는 소식에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다운과 윤서희는 각자의 재료를 미리 확인하며 조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윤서희는 이른 아침부터 자신 있는 표정으로 재료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늘 메인 요리는 이 소고기로 갈게요. 어제 미리 확인했으니 문제 없을 거예요. 그녀는 상자 안 고기를 살짝 눈으로만 훑어보고 조리대로 옮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색깔도 좋고 모양도 깔끔해 보였습니다. 강다호는 자신의 조리대에서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다 문득 윤서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익숙한 상자였습니다. 바로 그 유통업체에서 들어온 고기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희 셰프님 잠깐만요. 그 고기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윤서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기를 건넸습니다. 왜요? 보기엔 멀쩡한데요. 강다호는 고기를 손끝으로 눌러봤습니다. 탄력이 평소보다 확연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아주 옅지만 분명히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 고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윤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그때 최민재가 조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윤서희가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최민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괜한 트집 아니야? 눈으로 보기엔 멀쩡하잖아. 강다호는 침착하게 고기를 다시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직접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손끝에 닿는 느낌이 다릅니다. 최민재는 마지못해 고기를 만져봤지만 그의 손끝으로는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답답한 얼굴로 시계를 봤습니다. 만찬까지 남은 시간은 5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수로 재료를 바꿉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태윤이 조리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 강다온에게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강다온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손끝과 냄새로 확인했습니다. 이대로 조리하면 손님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바로 대체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강다온은 곧바로 냉장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평소 기록해둔 수첩을 펼쳐 다른 거래처에서 들어온 재료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기록 속에는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대체 재료 목록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거래해온 다른 정육점에 급하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다행히 비슷한 부위의 신선한 고기를 2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조리 순서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올 고기에 맞춰 밑준비 시간을 다시 짰습니다.
윤서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메뉴가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사실에 손이 떨렸습니다. 2시간 뒤 새로운 고기가 도착했습니다. 강다온은 도착하자마자 다시 한번 손끝으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탄력도 좋고 냄새도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조리에 들어갔습니다. 조리 온도와 시간을 재료 상태에 맞춰 세심하게 조정했습니다. 주방 안은 분주했지만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회장님 가족이 자리에 앉자 첫 번째 요리가 차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담백한 향이 은은하게 홀 안을 채웠습니다. 회장님의 어머니로 보이는 노부인이 요리를 한 입 맛보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조미료 맛이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진다며 나지막이 감탄했습니다. 옆에 있던 회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배인은 흐뭇한 얼굴로 요리를 만든 셰프를 소개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부인이 반색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잠시 후 강다온이 조리복 차림 그대로 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부인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 정성이 그대로 느껴진다며 칭찬을 건넸습니다. 회장님도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요리는 오랜만이라며 다시 오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강다온은 짧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시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멀리 홀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서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원래 오늘 손님 앞에 나설 사람은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화려한 메뉴 대신 강다온이 급하게 대체한 소박한 메뉴가 오히려 더 큰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최민재 역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을 완전히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멀리서 지켜보던 오태윤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만찬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강다온은 조용히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문제가 된 유통업체의 이름과 함께 오늘 확인한 상태를 자세히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전부터 표시해둔 가격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같은 등급의 고기인데도 이 업체의 단가만 유독 다른 곳보다 높았습니다. 냉장 상태는 부실한데 가격은 오히려 더 비쌌다는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페이지를 조용히 접어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 알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회장님 가족이 자리를 떠나며 지배인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정직한 맛을 먹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 말이 주방까지 전해지자 직원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서희는 조리대 한쪽에 서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눈으로만 확인하고 넘어갔던 그 고기가 하마터면 큰일로 이어질 뻔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강다온 쪽을 바라봤습니다. 강다온은 여전히 침착하게 조리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윤서희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는 감사했어요. 저 혼자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강다온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확실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시간 안에 해결됐네요. 윤서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알아채신 거예요?
저는 봐도 몰랐는데. 강다온은 잠시 생각하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 만지다 보면 손끝이 먼저 알아요. 눈보다 정직한 게 손이더라고요. 윤서인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배워온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최민재는 조리실 한쪽에서 홀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유통업체 담당자에게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냉장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민재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겠으니까 이번 달 것도 잊지 말고 챙겨주시고요. 그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지나가던 강다온이 멀리서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다온은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감각이 온전히 인정받은 하루였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유독 그 업체만 냉장 관리가 부실한데도 계속 거래를 이어왔는지, 왜 최민재는 그 업체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예민해지는지. 그녀는 집에 도착해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과 함께 우연히 목격한 최민재의 통화 내용을 짧게 적어두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우연으로만 넘기기 어려운 일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창밖에는 어느새 깊은 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 오늘 오태윤이 자신에게 건넸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확실합니까? 라는 짧은 물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이 그저 우연한 위기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어쩌면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까? 만찬 다음 날 오전 오태윤은 회의실로 관련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강다온과 윤서희 그리고 최민재가 차례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오태윤은 자리에 앉아 어제의 상황을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 문제가 됐던 재료에 대해 누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서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자신이 준비했던 재료가 문제였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그 위기를 넘긴 건 제가 아니라 강다온 셰프님입니다. 저는 눈으로만 보고 넘어갔는데 강다온 셰프님은 손끝으로 바로 알아채셨어요.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최민재는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서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방식으로는 어제 같은 상황을 절대 알아챌 수 없었을 거예요. 오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다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다온 셰프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다온은 준비해온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 수첩에는 10년 동안 들어온 재료들의 상태와 계절별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문제가 된 고기는 이 유통업체에서 들어온 것이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 비슷한 문제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오태윤은 그녀가 내민 수첩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날짜와 상태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다온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업체의 재료는 상태가 자주 불안정한데도 단가는 다른 곳보다 항상 더 비쌌습니다.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태윤은 강다온의 수첩을 손에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담당 부서에 연락해 해당 업체와의 거래 내역 전체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서류가 회의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오태윤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재는 그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태윤은 서류 중간쯤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 업체와의 계약은 누가 처음 시작한 겁니까? 최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받은 곳입니다. 오래 거래해온 곳이라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태윤은 서류의 한 페이지를 짚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업체와의 거래만 매달 같은 날짜에 별도의 송금 내역이 있는 겁니까? 최민재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별도의 관리 비용 명목으로.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오태윤은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관리 비용이라는 게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회의실 안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다온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우연히 목격했던 통화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냉장 관리가 부실했던 이유도 유독 비쌌던 단가도 모두 같은 곳에서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윤서희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최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사람이 뒤에서 그런 일을 해왔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태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는 최민재를 향해 짧게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학벌과 이력으로 사람을 평가해 오신 것 같은데 정작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건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문제였네요. 최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다온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기록이 결국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태윤은 회의실을 나서기 전 강다온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록 계속 부탁드립니다. 강다온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안도와 홀가분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서희는 자리에 남아 강다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실력이라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강다온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제 서희 셰프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윤서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진짜 재료 보는 법부터요. 강다온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 만지고 느끼면 돼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라이벌이 아닌 동료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태윤은 조사팀과 함께
최민재의 업무 전반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주도했던 여러 결정들이 하나씩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식에 술렁임이 계속됐습니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다호는 그런 소란과는 거리를 두고 평소처럼 조리대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늘도 그저 하루하루의 기록을 이어가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오태윤이 다시 주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강다온이 일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일로 회사가 많은 걸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강다온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할 일을 1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 오신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강다온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오태윤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방에는 다시 그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오늘의 일을 짧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 그녀는 수첩을 조리복 주머니에 다시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늘 혼자였던 퇴근길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방 불을 끄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옮기며 지난 10년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무시당했던 순간들과 홀로 남아 기록을 이어가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재는 며칠간의 내부 조사를 거친 뒤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짐을 정리하던 날 주방에는 유독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애써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강다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자리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비워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짧은 술렁임이 있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미 예감하고 있던 결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오태윤은 전 직원을 다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흰 조리복을 입은 직원들의 표정에는 긴장감 대신 잔잔한 기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날처럼 다시 홀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태윤이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석 셰프 자리는 강다온 셰프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다온은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왔지만 감히 바라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가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인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라이벌로서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인은 강다온을 찾아가 정식으로 배움을 청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재료를 만지고 기록하는 법을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손끝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재료 상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해 스스로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다운은 조급해하지 말라며 나지막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매일 틀렸어요.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고 나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서희는 그 말에 다시 힘을 내어 재료 상자를 열었습니다. 강다운은 그런 윤서희를 볼 때마다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서툴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회사는 강다운의 제안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재료의 상태와 변화를 함께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동안 강다운 혼자만 간직해온 그 방대한 기록도 이제는 모두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처음 도입되던 날 강다운은 전 직원 앞에서 짧게 소개를 맡았습니다. 이 기록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쌓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노트를 펼치며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새로 입사해도 더 이상 처음부터 혼자 배우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습니다. 오태윤은 이 시스템을 두고 회사가 가장 오래도록 지켜야 할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강다운의 주방을 찾아와 기록들을 함께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 그 자리에서 무시당했을 때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강다운은 잠시 생각하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래도 재료 앞에 서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았습니다. 오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우직함이 결국 회사를 지킨 겁니다. 강다운은 옅게 웃으며 다시 손에 든 재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레스토랑은 이전과는 다른 평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함보다 정직함으로 유명해진 곳이라는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회장님 가족이 다녀간 이후로 비슷한 소개를 받은 손님들의 발걸음도 잦아졌습니다. 개업 초기부터 오래 일해온 몇몇 직원들은 요즘 주방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누군가는 실수를 하면 혼이 날까 조마조마했었는데 지금은 실수에도 함께 기록하고 배우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다운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바라던 주방의 모습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다운은 주방에서 신입 직원에게 재료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은 서투른 손길로 고기를 눌러보며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다운은 그 옆에 서서 천천히 손을 잡아 함께 재료를 눌러보였습니다. 급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만지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이 먼저 알게 됩니다. 신입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조심스럽게 재료를 살폈습니다. 그 옆에는 어느새 능숙해진 윤서희가 함께 서서 신입에게 조언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 이제는 다른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다운은 문득 낡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적어두었던 짧은 문장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봤습니다. 10년 전 신입 시절 위생사고가 날 뻔했던 그날부터 시작된 습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결국 그녀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 아래 새로운 한 줄을 더했습니다. 증명은 끝났고 이제는 나누는 일만 남았다고.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을 지나온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온전한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기록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조직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화려한 이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매일의 정직한 기록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려한 순간만을 성공이라 부르지만 강다운의 10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어온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그 정직함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